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세션이네요. 지금부터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출발한 당근페이 송금 기능을 동네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시스템을 플랫폼화했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당근페이 오프라인 페이먼트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유호성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윈터라는 닉네임 쓰고 있어요. 저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운 좋게 여러 도메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 입사 때는 송금 쪽을 보다가 최근에는 오프라인 결제 쪽 제품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중고거래 채팅방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뿐만 아니라 당근의 모든 채팅방에서 송금을 지원하고자 했던 과정, 세 번째로 송금 티켓이라는 도메인을 만들어서 신뢰성 그리고 확장성 있는 송금을 만들었던 과정, 마지막으로 결과도 살펴보고 회고도 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머니 송금을 시작으로 송금에 대해서 소개드려 볼게요. 당근페이 머니 송금은 내 지갑에서 상대방 당근페이 지갑으로 보내는 기능인데요. 주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사용하시게 되고 채팅방 하단의 당근페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할 수 있어요. 중고거래 물품 가격이 자동으로 채워져서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 송금은 상대방 페이 지갑이 아닌 상대방 계좌로 보내는 기능이고,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채팅으로 보내면 이 계좌번호를 인식해서 링키파이 기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누르면 중고거래 물품 가격이 채워진 채로 송금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왜 중고거래는 채팅방에서 송금을 시작했을까요? 중고거래에서는 보통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채팅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송금도 채팅방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 채팅방 안에 다양한 송금 기능들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렇게 채팅방에서 송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당근페이 유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내는 사람의 지갑에서는 돈을 차감하고 받는 사람의 지갑 혹은 계좌에는 돈을 넣어주는 송금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송금을 완료하면 채팅방에 완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채팅방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주로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당근페이는 송금하고 나면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역에서 중고거래 관련 게시물 정보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고거래 게시물 정보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채팅방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팅방 특성상 대화가 시작된 게시물 정보랑 참여자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정보랑 중고거래 게시물 정보를 모두 참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채팅방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중고거래 유저 정보고, 이거를 당근페이 유저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별로 계정 정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금 서버는 채팅방 식별자만 알면 이걸 통해서 채팅방을 조회하고, 또 송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중고거래 게시물 정보도 조회하는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금의 시작은 채팅방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많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만든 중고거래 채팅방 송금은 편리한 거래 경험을 만들어주면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요구사항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송금은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네 네일 가게 예약금을 송금한다던가, 당근 알바를 사용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알바생한테 알바비를 송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송금이 도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고, 실제로 이런 니즈를 고민하던 다른 팀한테서도 우리 송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송금 서버에는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송금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 위에서 쉽고 빠르게 송금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모든 채팅방에서 송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상황에 당근페이 송금이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됐어요. 모든 채팅방에서 송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기에 고려했던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앱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예요. 채팅방 송금은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된 상태라서 신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하이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송금할 수 있는 채팅방이 늘어남에 따라 뭔가가 개발이 필요하다면 모바일 배포를 최소화해서 하이 버전 관리 비용을 낮추고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고민하자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채팅방 종류에 따라서 송금을 키거나 끌 수 있어야 됐는데요. 채팅방은 중고거래, 중고차, 부동산, 알바, 동네생활 등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기능이지만 모든 채팅방에서 송금 기능을 한 번에 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송금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고 송금이 필요한 채팅방에서만 기능을 오픈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송금 기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문제로 특정 서비스 채팅방에선 계좌 송금만 사용할 수 있다던가 이런 요구사항도 있기도 했어요. 이제는 확장성 있는 API를 어떻게 설계해 나갔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고거래의 경우는 게시물 정보를 내역에 노출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메인을 적절히 해석해서 송금 쪽 DB에 저장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중고거래 유저와 페이 유저 간의 매핑 관계를 파악해서 페이 유저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이러한 변환 작업은 다른 채팅방에서 송금을 지원하더라도 필요로 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의 알바 채팅방에서는 알바 공고 정보를 내역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해석해서 저장해야 됐고, 구인, 구직자 계정 정보를 통해서 당근페이 계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동일하게 필요했습니다. 좀 더 일반화해 보면은 서비스 관련 리소스와 페이 계정 정보는 송금에 필요해요. 하지만 이 정보는 채팅방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이 사실은 불변한 영역이고, 서비스별 리소스를 해석해서 저장하고 각 서비스 계정을 페이 유저로 변환하는 행위 자체는 가변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송금 API를 설계해 봤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구조는 최초 중고거래 채팅방에서 송금을 지원했을 때의 송금 API 구조예요. 중고거래 머니 송금, 그리고 중고거래 계좌 송금용 API로 나뉘어져 있었고, 요청 바디에 채팅방 식별자나 송금 금액을 같이 전달하는 형태였어요. 만약 이 상태로 알바 채팅방에 송금을 지원한다면 알바 채팅방용 API가 이렇게 생기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송금이 또 다른 채팅방에 확장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속 가능한 방안은 아닐 겁니다. 송금은 모바일 앱으로 개발되는데 매번 새로운 API에 연동하는 공수가 되게 되고, 매번 앱을 새롭게 배포해야만 송금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 버전에서는 또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I를 머니 송금, 계좌 송금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중고거래 이런 특정 서비스 표현을 API 명세에 담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는 알고 있던 채팅방 식별자만 넘기면 서버에서 이를 통해서 내부 통신으로 채팅방 종류를 파악하고 관련 리소스를 조회하는 등 가변 영역을 서버 영역에 좀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송금 기능을 정돈했습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모바일 앱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송금 기능을 채팅방에 확장할 수 있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송금 기능에 대한 UI적인 진입점 관리인데요. 먼저 송금을 지원하지 않는 채팅방에서는 왼쪽 화면과 같이 당근페이 관련 메뉴가 노출되지 않는데
이제는 송금을 지원한다 했을 때 오른쪽 화면처럼 채팅방에서 당근페이 관련 UI가 노출이 되도록 해야 돼요. 기존에는 채팅방 종류가 중고거래면 당근페이를 노출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발이 되어 있었고, 이 개발은 저희 영역 밖인 채팅 서버 쪽에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방마다 점진적으로 진입점을 열 수 있어야 됐고, 이 부분은 송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른 서비스들의 의지나 그리고 송금 서버의 개발 진척도에 따라서 오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진입점 관리를 채팅 서버보다는 송금 서버에서 열지 말지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이나 확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송금 기능에 대해서 온오프 설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서 연동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머니 송금은 가능하고 계좌 송금은 불가하다면 머니 송금 설정 값을 true로, 계좌 송금은 false로 내리게 됩니다. 이 값을 받은 클라이언트에서 송금 관련 UI를 노출할지 말지 결정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잠시 닫거나 아니면 새롭게 오픈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중고거래 채팅방 외에 3개 이상의 채팅방에 송금을 확장할 수 있었고, 다른 채팅방도 필요하다면 조금의 서버 작업으로 새롭게 송금 기능을 열 수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송금 건수나 송금액도 덩달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금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진단을 해보면 조금 어렵지만 송금에 대한 세션이 부재하고, 그리고 채팅방이랑 너무 간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앞서서 송금 요청 기능을 잠깐 살펴볼게요. 앞에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당근페이 송금에는 판매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송금 요청 기능이 있는데요. 내 계좌로 돈을 받을지 혹은 내 당근페이 지갑으로 돈을 받을지를 고를 수 있고, 상대방한테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송금 요청 받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메시지에 송금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되는데요. 버튼에는 송금에 필요한 데이터가 심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송금 요청이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 송금 요청 중 구매자가 어떤 것을 눌러서 송금했는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송금 요청 메시지에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송금이 가능했어요. 사실 송금은 언제든 받으면 기분 좋겠지만 중고거래가 끝났음에도 누군가한테 송금 창구가 계속 열려 있다는 게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세션 부재라는 표현을 사용해 봤고요. 두 번째로 채팅방 간결한 문제입니다. 현재 송금 API는 채팅방 식별자가 항상 필요하고 내부 로직에서도 채팅방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내는 등 채팅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송금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채팅방 밖으로 송금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근 모임에서 편의성 강화를 위해 프로필 송금에 기능을 넣자고 한다면, 또 명절에 근처에 있는 조카한테 용돈을 보내고 싶다면, 이런 사례들과 같이 로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꼭 채팅방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채팅방과의 간결합을 풀고 채팅방 밖에서도 송금이 가능하게끔 하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메인인 송금 티켓을 만들어서 좀 더 신뢰성 있고 좀 더 확장성 있는 송금을 만들었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송금 티켓은 송금 맥락, 그리고 송금 대상, 송금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송금 티켓은 티켓 내에 특정 상황에 송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넘 데이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된 상황에서는 송금을 허용하고 나머지 정의되지 않은 상황은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명확한 송금 진입점 관리에 사용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당근페이 지갑으로 돈을 보냈지 아니면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냈지 그렇다면 상대방 유저 정보는 뭐고 상대방 계좌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송금 대상 정보도 티켓에 포함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송금 티켓에서는 송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유효기간을 관리하고 송금 요청 메시지를 통해서는 한 번만 송금할 수 있다. 이런 특정 세션에 대한 송금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송금 정책도 티켓에 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이 송금 티켓 도메인을 코틀린 코드로 표현해보면 이런 형태인데요. 송금 대상도 있고 티켓 상태도 있고 이런 정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금 티켓의 어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송금 티켓은 각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맥락 정보를 같이 넘겨서 티켓을 발급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 화면 구성을 위해서 티켓을 조회하고 그리고 발급받은 티켓을 사용해서 송금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와닿지 않을 것 같으셔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송금 티켓 발급이지만 이게 송금 요청과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송금 티켓은 꼭 송금하는 사람이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송금 요청의 경우는 구매자가 여기로 얼마 입금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보내는 채팅방 메시지에 송금 메시지를 발급해서 씹는 형태로 구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송금이나 송금 요청과 유사하게 중고거래라는 송금 요청이라는 맥락이랑 송금에 필요한 송금 금액이나 채팅방 정보 같은 거를 함께 전달하게 돼요. 이 송금 요청을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송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제는 송금 요청별로 다른 티켓이 발급되기 때문에 아까 데이터상으로 어떤 송금 요청으로 송금을 한 건지 추적이 가능해졌고요. 또 티켓의 유효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있으면 송금을 할 수 없게 이런 구현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모임 프로필에 송금을 확장했던 사례인데요. 이때도 모임의 맥락을 송금 서버에 전달해서 송금 티켓을 발급하는 흐름입니다. 또 중고거래 채팅방에서의 계좌 송금은 이렇게 계좌번호를 눌렀을 때 나오는 계좌 송금 기능을 통해서 티켓을 발급하게 되고 티켓 타입에는 조금 앞에서와는 다르게 계좌 송금이라는 타입이 있고 대상자 계좌번호 이런 것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발급한 티켓을 바탕으로 티켓을 가지고 송금 화면을 진입하게 되면 화면에서는 송금 대상자 닉네임이나 이미지, 수수료 정보 등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송금 티켓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서 송금 티켓 조회 API를 제공해서 송금 화면을 그릴 수 있도록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임 프로필 송금 예시에서 송금 티켓을 발급할 때 금액 정보가 없다라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송금 티켓 발급 시점에 아직 송금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송금 티켓은 금액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송금을 실행하기 위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최신 금액 정보를 티켓에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티켓은 금액 정보도 최신화되어 있고 보낼 사람이 누구고 보내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정보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송금을 할 때는 티켓 키만 넘기면 이제 자동으로 송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면 티켓 발급 요청에 포함하는 서비스별 맥락 데이터가 어찌 보면 가변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티켓을 발급받고 나서는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송금까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금 티켓을 만들기 전에 제시했던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송금 세션이 없다는 문제는 송금 티켓 발급, 그리고 사용까지 이어지도록 단계별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서 송금의 시작이랑 종료 여정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송금 티켓을 만료시켜서 특정 시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게끔 어떤 보안성이나 신뢰성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팅방 간결한 문제는 송금 티켓 발급의 요청 데이터 구조를 송금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서버가 꼭 채팅방이 아니더라도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금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개별 확장마다 특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난 일도 있었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송금 티켓 발급으로 시작해서 사용으로 끝낸다는 통일된 인터페이스 위에서 좀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 연동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추상화 과정을 좀 회고해보자면 송금 티켓을 만드는 과정은 송금을 추상화하고 다른 곳에 연동할 때 확장성을 좀 확보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송금 코드에 다양한 서비스의 맥락이 자리 잡게 되고 코드가 많이 무겁고 복잡해졌다는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상화나 확장성 설계는 제품 단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추상화나 뭐 확장을 좀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이 그런 단계가 맞나?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작업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팀에서 채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좀 더 제가 소개드렸던 문제나 아니면 당근페이 팀에 많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